네, 이번 시간에는 그 7회 기출문제 응용 작업 1형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진행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셋을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일단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경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탠트라고 하는 데이터 셋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총 이렇게 총 1000개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이 데이터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는 그 실제 실전 문제랑은 달라요. 다르고 그 데이터 셋은 다릅니다. 근데 그러나 문제 유형은 유사하게 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해당되는 데이터 셋도 제가 이제 코드로 별도로 데이터를 가공한 거를 CSV 파일로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가장 많은 학생이 들었던 과목을 이제 구하자. 네, 그리고 결제체를 제거한 후에 해당 과목의 점수를 표준화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해서 이제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는 이제 보시면은 스턴트 안에 결측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결측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총 4과목이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데이터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제 그 수강생이 세 과목만 선택을 해서 듣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무작위로서 여기 세 과목 듣고 나머지 한 과목은 안 듣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던 과목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그 결칙지를 제거를 해요. 없앤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과목의 점수를 표준화해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 네, 가장 높은 점수를 표준화해야 되는 점수예요. 표준화해야 되는 점수를 소수 둘째짜리로 반올림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턴트에서 지금 뭐 753, 763, 744, 740 이렇게 이제 좀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영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도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코드로 일단 구해보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이 들었던 과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뽑아낼 거냐. 그러니까는 결과는 이제 영어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 되냐면 일단 서브젝트 객체를 하나 이제 영어 과목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모든 커널이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째부터 마지막 그래서 ILOC라는 인덱싱을 할 수 있는 메서드를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컬럼 국어부터 나머지 전체 그 개수를 이제 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카운트 메서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에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카운트 데이터를 사용을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어만 뽑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idx max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영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브젝트라고 일단 우리 명령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해당되는 과목에 뭘 구해야 되냐면 결칙치를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제거를 해서 우리 df라고 일단 추가를 하고 그다음 스턴스 lc 그다음에 subject 네, 영어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drop na 이라고 써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df info를 써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1763개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를 전체 데이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네, 그러면은 65, 66, 87, 66, 75 이런 식으로 5개의 데이터, 헤드 메서드 써서 총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영어 과목이죠. 영어 과목의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표준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표준화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해당되는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해당되는 데이터에 데이터 세트 평균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을 빼면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표준 편차, 데이터 세트의 표준 편차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표준화를 제공해주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해요. 그 사이클런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스테스 모듈에 보면은 있는데 일단은 총 세 가지 방법 추가적으로 이거를 직접 우리가 코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런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광학순서를 표준화하는 방식 이 방법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이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일단 스코어 1이라고 일단은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df 이게 진짜 실제 데이터인 거야. 실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죠. 그 평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한번 여기서 하나씩 다시 min 이렇게 써주면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df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st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코어 1에 대한 각각에 대한 표준화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값 직접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에서 가장 높은 최대치를 구하자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리절트는 mp 라운드 소수자 두 자리까지 포함해서 스코어 1 맥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리절트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 1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두 번째는 사이클러 방식이에요. 그 사이클러 방식은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어요. 사이클런, 프리 프로세싱, 그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스케일러 객체 인스턴스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일단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적합을 시킵니다. 이때 적합을 시킬 때 이 해당되는 그 밸류 값이 있어요. 이 밸류 값을 리쉐이프를 해서 어, 이 1차원으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1차원으로. 이 1차원으로 이제 변형을 해준다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는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자, 쉐이프 메서드를 써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제 1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리쉐이프로 쓰잖아요. 자, 리쉐이프로 쓰게 되면 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엔딩 하면은 이제 2차원으로 바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2차원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그죠? 제가 아까 1차원을 한 것 같은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2차원으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2차원으로 변형. 네, 그래서 2차원을 변형해주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예요. 네. 자, 그래서 원래 2차원으로 이제 코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763개 데이터가 있고 하나의 이제 컬럼 있는 2차원 매트리스 형태로 변경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코어 2, 그다음에 스케일러,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리쉐이프, 네, 다시 2차원으로 변형. 네, 그러면은 이제 스코어 점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 오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결과로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리절트 2는 mp 라운드, 네, 스코어 2, 네,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1.7이 위에는 1.7이랑 아래는 1.7이랑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탯스 방식이 있는데 스탯스 코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깔끔하고 간결한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일단 사이파이에 Z 스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쓰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Z 스코어 DF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3 작성해 주시면은 네, 그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리절트 네, MP 리절트 3이죠. MP 라운드 만약에 없다고 하면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똑같아요. 네, 스코어 3 맥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1.72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다 1.71, 1.71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어떤 방법이 더 좋냐? 네, 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뭐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되고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통계를 다룬다 하면 그러면은 스탯스 모듈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좀 더 좀 좋다. 왜냐면 메서드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방법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식이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공식까지 같이 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쉽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또 직접 변환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려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코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한다면 이 Z 스코어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